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7주 2교시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게 중간 시험 보기 이 마지막 주 우리 전자기파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맥스웰 방정식 공부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뭐 새 따로 방정식을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가우스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을 다 합한 게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이 됐죠. 그러면 가우스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하면 3개뿐이 안 되는데 왜 맥스웰 방정식은 4개였습니까? 네,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막 다이버전스 정리도 쓰고 스톡스 정리도 써가지고 적분 형태로 표시된 가우스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분 형태로 이제 바꿨는데 그게 우리는 아직 수학을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죠. 네, 그렇지만 왜 그런 것들을 했냐면 우리가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맥스웰이 어떻게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분 형태의 그 맥스웰 방정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자기파에 도달했는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자기파에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가.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문명 시대의 모든 것이 이 전자기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전자기파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로 되어 있죠. 뭐 라디오파도 전자기파고 적외선도 전자기파고 마이크로파도 전자기파고 뭐 빛도 물론 전자기파고 뭐 X선도 전자기파고 뭐 감마선도 전자기파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자기파의 성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또 맥스웰 방식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한다면 맥스웰 방정식은 뭐였냐면 봤더니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방정식이었어요.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방정식, 전기장에 대한 컬 방정식,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방정식, 그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컬 방정식 그랬죠. 그래서 이건 어떠냐면 지금 종속 변수가 전기장과 자기장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걸 풀어야지 됐죠. 근데 종속 변수가 2개 있으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연립으로 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4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기 위한 연립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잘 배웠죠. 그러면 2개를 풀려는데 왜 식이 2개씩 필요하느냐? 사실은 컬과 다이버전스 2가지가 주어져야지 벡터장이 벡터 함수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벡터장 2개,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4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간단히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것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면 미분 방정식이란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미분이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으면 분자에 나온 것이 종속 변수고 그다음에 분모에 나온 것이 독립 변수인데 푼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의 함수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하려고 이번 지금 7주 동안에 한 게 지금 이거가 목표였어요. 전자기파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직도 안 나오네. 미분 연립 방정식. 자, 이걸 써보겠어요.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인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연립 방정식 풀 때는 변수가 여러 개면 소거시켜서 변수 하나만의 식을 만들어야 되죠.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속 변수를 소거해서 종속 변수가 한 개인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데 맥스웰 방정식에도 거기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소거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만에 대한 방정식 또는 자기장만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야지 됐습니다. 맥스웰이 천재여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미분 방정식, 연립 미분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의 종속 변수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다.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의 종속 변수를 이제 하나로 소거해가지고 새로운 미분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로 만들었더니 그 결과 전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나왔고 자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기 전에 이미 파동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학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파동 현상은 어떤 거냐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인데 어떤 양이든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것이 파동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이 파동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게 파동 방정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파동을 1학기 때 배운 파동을 좀 복습을 한번 하면 파동하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진동이 생각나야 돼요. 진동과 파동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뭐냐면 각 위치에서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으나 진동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파동에는 진동이 있고 그 진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파동입니다. 지금 여기서 진동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진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있는 입자 하나하나는 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사실은 이게 파동이 요 매질, 요 진동하는 것은 여기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이에요. 진동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동하는 현상이 파동입니다. 자, 이걸로는 잘 이해가 안 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 요걸 보세요. 요것도 어떠냐면, 이거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좀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를 보면, 점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 이렇게, 미안. 이게 자꾸. 자, 점 하나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의 각 입자들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습이 이동하는 현상, 이것이 파동입니다. 이거 조금 잘 보이는 건 이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수면파예요. 수면파에 물 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는 파랗게 표시해 놨으니까 더 보기가 좀 좋죠? 파란 거 보입니까? 보여요? 네, 여기 파란 거 하나 있는데 저 파란 건 제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리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물결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절대로 물이 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물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지만 이동하는, 전체 진동하는 모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냥 것처럼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매질의 그 질량은 움직이지 않지만 뭐가 움직여요? 에너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예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 여기서 요 줄인데 줄의 한 부분만 봤어요. 지금 줄의 한 부분. 이 줄이 지금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줄에서 움직이는 모양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맨 위에 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 밑에 있는 거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자, 이 경우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래서 이거는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런 파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런 거 정상파라고 얘기합니다. 줄 양쪽 끝이 고정됐을 때 텅 튕기면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둘이 중첩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뭐든지 다 제자리에서 진동하는데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 이것이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런 파동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이 파동이 만족하는 식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파동을 표현하는 식은 먼저 파동 중 한 위치에서 진동하는 모습만 식으로 쓴다면, 이거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파동 배울 때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yt는 a sin 오메가 t. 시간에 따라서 사인 함수로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 자, 이걸 식으로 그래프로 그리면 이쪽이 t축입니다. 이쪽이 y, 이 진동한 변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올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기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기와 진동수와 각진동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배웠어요. 여러 번 배웠어요. 진동하는 건 이렇게 표시됩니다. 파동은 진동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보냐면 파동 중에서 한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보겠어요. 이거 사진 찍는 거예요. 이거는 한 위치에서만 본 거고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쭉 공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sin kx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오메가 t라면 여기에서는 kx인데 이 kx를 우리 어떻게 써요? 람다분의 2파 이렇게 씁니다. 요건 t분의 2파이고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조금 있다 그 다음 순간은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때 한순간에 이렇게 했을 때 거리로 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올 때까지의 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파장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주기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동에서는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만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파장과 요걸 파수라고 그래요. 자, 요거를 주기라고 그러고 요거를 각진동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요거를 파장이라고 그러고 요걸 파수라고 하는데 파수와 파장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K는 람다분의 2파이 요거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인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죠. 자, 그러면 요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될까?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장소는 고정시키고 시간에 대해서만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은 고정시키고 장소에 대해서만 썼는데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다 쓰면 파동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우리 지난번에 뭐 할 때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파동은 안 했나? 전류할 때는 이거 안 했죠? 전류할 때는 시간에 대해서만 했지? 네. 그러면 파동에 대한 식은 kx-오메가-t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요게 0이다 그러면 요게 0 원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처음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놈이 0이다 그러면 어떤 한 순간에 본다 그러면 요 앞에 게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게 A sin kx-오메가-t라는 이게 파동을 표시하는 식인데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 표시하는 요 표현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할까? 이 표현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파동을 표현한 식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구하려면 요 놈을 미분해가지고 0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 식을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해 봅니다. 한번 x에 미분하면 이게 a sin kx-오메가-t였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앞으로 나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k제곱이 나오고 다시 사인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가 코사인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두 번 나왔죠. 그러니까 사인이 안 바뀌고 그대로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요 두 개가 어때요? 거의 똑같은데 뭐만 다릅니까? 요 앞에 있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요 놈을 k제곱으로 나누고 요 놈을 오메가제곱으로 나눠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 뺀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뭘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앞에 거를 k제곱으로 나누고 뒤에 거를 오메가제곱으로 나눠서 뺐어요. 그랬더니 0이 된다.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건 파동이구나.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y가 이게 파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멋있게 쓰기 위해서 우리 어때요? 항상 요 앞에 개수 없애죠.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k제곱으로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k제곱으로 곱하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속도 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금방 보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동 방정식에는 여기 파동 방정식에서부터 요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항을 보고서 요 항의 개수의 역수가 속도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요 속도는 뭐냐면 이게 바로 요거의 역수니까 k분의 오메가죠. k분의 오메가는 바로 t분의 람다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파동의 속도죠. 이렇게 파동 방정식에는 그 파동의 속도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 이건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도 알 수 있냐면 그 파동의 속도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고 바로 이런 방정식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1차원에서만 다뤘는데 우리 3차원 파동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3차원은 여기 아까 kx 이런 거를 k.r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dx 제곱분의 d제곱 대신에 델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델 제곱 푸사이 마이너스 v 제곱분의 1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0이 되는 거, 이게 3차원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바로 이 식을 유도하게 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 좀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의 파동 방식 나온 걸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조금 수학이 좀 필요하지만 여기 맥스웰 방식 이렇게 4개 있어요. 미분 형태의 맥스웰 방식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어디서 보냐면 전하 분포와 전류 분포가 없는 곳에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전하 분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있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봐요. 여기는. 다시 말하면 요 로나 제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나 제이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게 성립하겠어요? 여기도 0, 여기도 0인 게 성립해요. 자, 그렇게 0인 걸 4개를 쓸 것 같으면 1번은 여기가 0되고 전부 여기 0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만 있어요. 이 4개를 가지고 연립으로 풀 작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B하고 E가 들어있고 여기서 E하고 B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식과 4식에서 전기장이나 자기장 하나를 없애야 되겠어요. 그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미분한 걸 없애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좋아요. 그래서 4번째 걸 하겠어요. 4번째 거에 양변의 컬을 취하겠어요. 요거에 컬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컬 취해야 되죠.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벡터 배울 때 벡터의 3중곱 벡터 3중곱 하는 거예요. 벡터 3중곱 하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이거 그냥 이렇게 된다 하고 그냥 보면 되겠어요. 이 수학 시간 이렇게 하면 이게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벡터 3중곱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 뭐 써먹을 수가 있냐면 1번씩 써먹을 수 있어요. 1번씩. 1번씩을 대입하면 요거 0되죠. 그 다음에 델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줄여서 델 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걸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아까 파동 방식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3차원 파동 방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델 제곱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변 요거는 미분하고 요 델하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하고 교환하겠어요. 교환하면 델 크로스 b가 되죠. 그럼 이 델 크로스 b를 뭘 이용해 먹냐면 요걸 이용해 먹겠어요. 3번을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로 바뀌어요. 2로 바뀌면서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게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다고 놓으면 그게 무슨 식이 되냐면 두 개 같다고 놓으니까 바로 이 식이 되겠어요. 딱 보면 이게 바로 무슨 식입니까? 아까 본 파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y 대신에 뭘 쓴 거예요? 또는 3차원 미분 방정식에서 푸사이 대신에 2를 써놓은 거죠. 근데 이거 몇 번씩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됐냐면 요거 4번의 양변에 컬을 쳐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연습으로 3번의 양변에 컬을 취하면 어떤 식에 도달하냐면 이 식에 도달해요. B에 대한 거. 어때요? E하고 B가 똑같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죠. 바로 이 식을 보고서 맥스웰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을 형성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전자기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파동 방정식의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요 앞에 것은 속도하고 관계 있죠. 요게 뭐하고 같아요? 요게 1 나누기 v 제곱하고 같죠. 그래서 v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v를 구하면 이게 입실론 제로 뮤 제로였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요거를 v 제곱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사실은 입실론 제로고 뮤 제로 값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입실론 제로 값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이렇게 된다는 거 쿨롱 법칙에서. 그 다음에 요 4파이분의 뮤 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은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우리 알죠. 그래서 여기에 파동 방정식에서부터 속도가 이렇게 된다. 요게 바로 속도였어요. v 제곱이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4파이분의 뮤 제로하고 1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4파이를 곱하고 나눈 다음에 여기 아까 그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하고 요거는 8.9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을 대입했어요. 단위도 다 집어넣어 볼 것 같으면 여기 미터 퍼 세크가 탁 나와요. 근데 이거 다 계산하면 어때요? 사실 속셈으로도 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여기 루트 9가 나오고 요건 10의 16승이에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바로 광속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당시 알려진 빛의 속력과 전자기파 속력이 같아서 맥스웰은 빛이 전자기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몇 년에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몇 년에? 맥스웰 방정식이 만든 다음에 이론으로 이런 전자기파를 이해한 게 몇 년이었어요? 1865년이었어요. 1865. 그러면 1865년에 빛의 속력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놀랍게도 그때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안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나 하는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1638년에 갈릴레오가 빛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거는 절대 생각 못할 때였어요. 빛이란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빛이란 어디로 갈 때 순식간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이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측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뭐만 알았냐면 음속보다도 10배는 빠를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1675년에 얼마 안 지나요.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올레 르에모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이 광속을 측정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천문학자인데 목성의 달의 일식이 아니라 월식이에요. 목성의 달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겠어요? 목성 뒤로 가서 가리는 거예요. 가려서 이 월식이 지속하는 시간을 관찰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광속을 측정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알려진 지구의 공정궤도 반지름을 이용해서 광속이 2.27 곱하기 10의 8승 m/s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2.27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 7은 20이 광속이 한 70% 정도 알아낸 거죠. 아무튼 광속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영국의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 뭘 이용했냐면 브래들리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뭘 이용했냐면 광행차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와 광속의 비가 별의 광행차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알아냈어요. 거의 비슷하게 알아냈어요. 3.01 곱하기 10의 8승 m/s라고 언제 했어요? 1727년에 했어요. 자 이렇게 추정은 했지만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이거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확신 안 주죠. 확신 안 줘요. 근데 누가 있었냐면 피조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측정합니다. 직접 측정한다는 건 뭐냐면 빛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간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속도 정확히 측정하는 거죠. 자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장치를 이용했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실험으로 광속을 측정했는데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빠르게 나왔죠. 이렇게 측정했어요. 이것을 더 개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푸코예요. 푸코는 뭐로 유명해요? 그렇죠. 푸코 진짜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피조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둘이 이렇게 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피조의 톱니바퀴를 뭐로 했냐면 회전하는 거울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더 정확히 완전히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99796 이게 언제요? 1862년. 근데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예언한 게 몇 년이에요? 1865년. 야, 그러니까 그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예언하기보다 3년 전에 이거 알아냈으니까 3년이나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3년 전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뭐 일주일 전이라도 멀죠. 근데 옛날에 3년이라는 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어저께나 마찬가지예요. 자, 바로 어저께. 그래서 생생한 거예요. 푸코가 실험에 의해서 광속을 2.99796 곱하기 10의 8승 이걸로 알아냈다라고 하는 게 아직 머리에 생생한데 뭐만 가지고 입실론 제로 뮤 제로만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죠? 야, 놀라운 일이겠어요? 안 놀라운 일이겠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65년에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언하고 거기서 속력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광속은 그러면 얼마겠어요? 광속은 보통 3.0 곱하기 10의 8승 m/s 하는데 그게 소수점 이하로 하면 몇 짜리까지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딱 9자리로 딱 끊어져요? 딱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9자리 뒤에 뭐가 숫자 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왜 없어요 그게? 나 그런 것도 다 아냐? 굉장하네요. 네, 진짜 없어요. 왜 그러냐면 1983년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빛의 속력을 이것이라고 하기로 정했어요. 근데 빛의 속력이 몇 m/s는 뭐하고도 연관되어 있겠어요? 1m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광속이 가장 기준이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안 변하는 게 어떤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안 변하는 그런 불변인 양이 광속이죠. 이 광속이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을 딱 몇째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숫자 이걸로 딱 맞는 거예요. 이걸로 끝. 이걸로 끝. 다음에 숫자 없어요. 이거 완벽한 숫자예요. 자, 이거로 하기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놈 가지고 시간이 몇 초 동안에 가는 거리를 1m로 정의했어요. 1m를 이 광속을 가지고 정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m를 정의했다. 그래서 광속은 전부에서 9자리가 돼 있다. 우리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 9자리 숫자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299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792, 그 다음에 뭐예요? 498. 458이네. 458. 299, 792, 458. 299, 792, 458. 이딴 거 시험 문제 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예요? 네. 자, 그러면 광속 측정한 것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자세하게. 갈릴레이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원래 이태리에서 출생한 철학자, 물리학자인데 케플러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뉴턴이 출현하는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을 알아내게 된 계기가 행성의 운동에 의한 케플러 법칙이었는데 그 전에 힘의 개념과 가속도의 개념과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갈릴레오가 굉장히 많이 진척시켜 놨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어떤 면에서 성각자였다면 그것을 뉴턴이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물리학이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케플러와 갈릴레이가 바로 뉴턴이 출현하게 그렇게 다 준비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정지하고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당시까지 쭉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아리스토텔레스 학설을 반박하고 그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직접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원경이 자기가 처음 발명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 망원경이 발명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만들고서는 하늘을 봤죠. 그러니까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태양도 보고 막 그래서 뭐 흑점도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발견했어요. 목성의 달을 관찰하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지구주위를 회전하는 게 아니라 목성주위를 회전하는 달이 분명히 있다는 걸 눈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지동설을 확신했어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진자의 등시성도 발견했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을 최초로 측정하려고 시도했는데 어떻게 측정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친구를 갖다가 좀 멀리 떨어지는 데 가기로 했어요. 자, 여기 얼마나 떨어진 산봉우리가 갔을 것 같아요? 당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한 2km 떨어진 데 가가지고 더 멀리 떨어지면 보이지가 않겠죠.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뭐 가지고? 자, 우리 어떻게 했냐면 최초로 빛의 속력을 측정한 실험을 고안했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2km 떨어진 마주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뭘 갖고 올라갔냐면 똑같은 창이 달린 등불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 창을 탁 열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조수가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창을 탁 열어요. 그러면 내가 저거 보이겠죠? 그럼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창을 여는 순간 스톱워치를 딱 누르고 저기서부터 불이 보이는 순간 또 스톱워치를 누르면 그 시간 간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광속을 측정하려고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창을 열기로 했는데 뭐 어땠어요? 근데 광속의 측정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 실패했겠어요?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근데 사실은 그 보이는 시간이 바로 빛이 가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시계가 당시에는 없었다. 그 뒤에 30년 뒤에 뢰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덴마크의 천문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광속이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직접 광속을 구한 사람인데 어디서 근무한 사람이냐면 프랑스로 가서 천문대에서 프랑스에 있는 천문대에서 목성의 달의 월식을 관찰했어요. 망원경으로 달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달이 이 목성의 달 중에서 이오라고 하는 달인데 달이 몇 개 있어요. 목성은 그거의 월식의 기간을 측정했더니 그 기간이 측정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냐면 월식이 지속되는 시간. 근데 이게 뺑뺑 도는 거라면 월식이 지속되는 시간은 항상 같아야 되겠죠. 가만히 있다면 목성 뒤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측정한 거하고 몇 달 있다 측정한 거 지속하는 시간이 달라요. 이 지속하는 시간이 다른 것을 우리 뢰머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광속이 유한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즉시 온다면 바로 온다면 그 두 개 항상 같아야 될 텐데 바로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뢰머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실제 광속을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짜 계산해서 광속이 얼마라고 한 사람은 호이겐스예요. 호이겐스도 역시 덴마크 사람이에요. 뢰머보다 조금 어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직접 계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1679년 영국에서 뉴턴, 헨리 등 유명 인사와 교류했다. 그 시대에 같이 산 뢰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측정했는지 좀 궁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지구의 공전 궤도예요. 여기가 목성이에요. 그래서 목성의 달이 이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한번 측정하고 여기서 한번 측정하고 이때 이게 바로 목성이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요때하고 요때. 자, 1일 때 2일 때 뒤로 간 거지 안 보이는 거죠. 또 여기서 측정해요. 그러면 요 3에서 4에서 안 보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 여기서 T1, T1 프라임 뭐 이렇게 측정을 하면 자, 그래서 이후에 월식 기간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안 보이는 시간.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에요. 진짜라면 진짜 여기서 본다면 안 보이는 진짜 뒤에 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건 일정하겠어요. 자, 내가 그다음에 빛의 속력이 V라고 생각하면 T1은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T1에 들어갔어요. T1 프라임은 여기서 내가 관찰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T1과 T1 프라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만큼 늦겠죠. 그래서 T1 프라임은 T1분의 V분의 A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A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T2도 똑같이 T2는 이유가 여기에 온 시간이니까 그 T2는 T1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진짜 월식 지속 시간만큼 뒤에가 있겠어요. 요 놈이 T2가 여기에서 보이는 시간은 T2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T2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T2에다가 V분의 B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시간.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T1 더하기 T 라지 T 더하기 V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1 프라임에서 T2 프라임에서 T1 프라임을 빼면 지구에서 본 월식 지속 시간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3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하면 그때도 이제 T1 프라임, T2 프라임 여기 생기죠. 처음에 건 T1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T3 프라임, T4 프라임, T3 프라임은 그때도 T2 프라임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월식 지속 시간, 나중 볼 때 월식 지속 시간인데 그 둘 차이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차이가 지구에서 측정한 월식 지속 기간이 이게 다른데 그 차이가 무엇으로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돼요. 아까 뺀 거 다 없애고 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빛의 속력이고 요게 바로 뭐의 차이예요? 그 목성에서 지구까지 거리죠. 그 거리를 속력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V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를 가면 되겠어요? 요를 갖고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거리를 알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관찰한 월식 지속 시간의 차이를 알 것 같으면 광속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광속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럴듯하죠. 특히 17세기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굉장하겠어요. 그런데 자, 이걸로 2.2 곱하기 10의 8승 m/s가 나왔고 그 다음에 브래들리는 무엇에 의해서 알아냈다고 그랬어요? 광속을
광행차에서 알아냈다고 그랬죠. 브래들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천문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에드먼드 헨리의 후임으로 영국 왕립 천문대 소장이 된 사람이에요. 헨리는 유명한 사람이죠. 헨리, 뉴턴한테 뭐 한 사람이죠. 자, 그 사람 후임, 그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빛의 광행차와 뭐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뉴턴 역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1727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레이모가 측정한 거에서부터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한 5, 60년 지난 다음이죠. 빛의 광행차를 이용해서 광석을 측정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한 거냐면 자, 광행차란 바로 이런 거예요. 비가 올 때 여기서 측정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우산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산을 기울여야지 되죠. 기울여야지 돼요. 여기 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을 때 여기서 별이 보인다면 이게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 요 망원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기울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망원경의 요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요. 만약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울이지 않으면 요 끝까지 눈에까지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버리죠. 벽에 부딪히죠. 자,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망원경의 바닥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망원경을 기울여야지 돼요. 그래서 망원경을 얼마나 기울였냐. 그 다음에 지구, 이건 지금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바로 공전궤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공전궤도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알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기울였는지 알 것 같으면 광속을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원리를 또 볼 것 같으면 자, 원래 빛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안 움직이면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기울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세타로 세워놓으면 안 움직인다면 세워놓으면 보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면 저기 별이 세타가 저기 있어요. 요 세타만한 가게 있어요. 근데 길이가 h인 망원경으로 보려면 망원경의 끝까지 빛이 도달하게 하려면 망원경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세타면 되는데 망원경으로 보면 높여야지 돼요. 네, 그 두 개. 그러니까 세타하고 파이를 알 수가 있죠. 세타하고 파이 우리가 아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광속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자,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 걸리냐면 빛이 가는데 자, VH 요 V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고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C분의 H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리는 시간만큼 지구가 이만큼 간 거예요. 지구가 이만큼.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이용해서 바닥까지 도달하고 망원경을 파이각만큼 요 파이각만큼 기울였다고 하면 우리 어떤 식이 만족하냐 하면 탄젠트 파이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 탄젠트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탄젠트 파이는 여기가 세타죠. 탄젠트 파이는 요놈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요 거리 더하기 요거 한 거예요. 그래서 고거리 더하기 한 게 요거예요. H 코사인 세타가 바로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요 밑에.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온 거리 분의 H 사인 세타. 그게 바로 탄젠트 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H를 다 없애버리면 이게 되는데 요거만 가지고 자, 요거를 갖다가 풀어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걸 다시 V로 풀면 이렇게 이 식이 나오니까 이 식에서부터 여기 V가 있는데 V는 우리 아는 거죠. 지구의 속도. 이건 광속. 파이하고 세타를 아니까 이 식에서부터 우리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오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P조가 우리 광속 측정한 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P조는 사실은 거리를 상당히 멀게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빛이 주어진 거리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직접 지금까지는 어때요? 간접 측정했죠. 이건 직접 구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덴마크 우리가 한 얘기고 그래서 어땠냐면 1849년에 8km 떨어진 곳에 놓은 거울에 반사한 빛이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통과해서 다시 보일 때까지 8km 저 앞에다 거울 놔뒀어요. 다시 오는 거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했어요. 이 사람 또 어떤 게 있냐면 프랑스를 빛낸 72명의 과학자로 에펠탑에 새겨졌대요. 그래서 에펠탑을 준공했을 때 72명 과학자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했다 뭐 이런 거예요. 재밌죠? 여기다 써주니까 좋죠? 네, 아무튼 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 파리에 있는 저 몽테마리 이게 뭐지?
몽마르트 언덕에다가 여기다 딱 거울을 놔뒀어요. 또 여기는 어디냐면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빛이 가는데 요 하나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다른 하나는 집에다 이렇게 놔두고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회전시켰어요. 요거 빨리 회전시켜가지고 요거 만약에 시간이 안 맞으면 여기 빛이 안 와요. 여기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에 딱 맞게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빛이 오겠죠. 빛이 보일 때 막 돌려요. 막 돌려가지고 빛이 보일 때의 속도가 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톱니바퀴 개수로 나눌 것 같아요. 개수 해가지고 회전 속도 할 것 같으면 하나 가는데 걸린 시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6km를 갔다 오는데 그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네, 피조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코인데, 푸코는 또 프랑스 물리학자로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PDF 읽어보세요. 그래서 피조 푸코 장치라고 알려있는데 이건 장치가 비교적 작아요. 피조는 8km 떨어졌죠. 근데 이건 어느 정도냐? 한 10m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는 어디다 이용할 수가 있냐면 물속에도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서의 빛의 속력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얼마냐 하는 건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문제였어요.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입자라면 진공보다 더 어떻고 파동이라면 진공보다 더 어떨 거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가지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는 거 싸우고 있을 때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 가지고 다 그런 게 판단감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디 전류라는 것도 발견하고 자이로스코프 뭐 이런 거에도 공로를 나눈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여기에 톱니바퀴 자리에 여기다 거울을 회전시켰어요. 거울을 회전시키고 여기에 고정 거울을 해서 여기서 이제 빛을 쏴주는 거예요. 빛을 쏴주면 쫙 가가지고 여기서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보는데 회전시키지 않을 때 위치가 있다면 여기서 막 회전시키면 그 위치가 조금 이동해요. 그래서 그 이동한 걸 측정해가지고 이런 것은 고등학교에도 실험장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빛의 속도를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빛의 속도는 어떻게 했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D의 제곱, 그래서 A, B, C, D 뭐 이런 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D예요. 그 다음에 이 X는 회전시키지 않았을 때 여기에 빛의 위치하고 X'은 회전시킬 때 빛의 위치 뭐 그런 걸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울을 회전시키는 각속도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계산한 걸 보면 이래요. 어느 정도냐면 D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10m 정도로 하고 오메가를 1000rps 1초에 1000바퀴 돌리는 거예요. 거울을 1초에 1000바퀴 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거 하려면 그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mm, 요 상의 차이가 1mm 정도 되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의 속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건 대략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잘 해가지고 상당히 정확하게 빛의 속도를 알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존재에 대해서 맥스웰이 예언한 다음에 전자기파를 이용할 때까지 볼 것 같으면 1865년에 제임스 맥스웰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23년 뒤에 헨리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제로 전자기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아직 학생일 때 베를린 대학의 자기 지도교수인 헬름홀츠가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이론으로 예언했으니까 니네들 한번 진짜 실험으로 만들어봐 라는 과제를 받았는데 학생일 때는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그 교수로 있으면서 1888년에 전자기파를 만드는 데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진짜로 맨 처음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1901년 마르코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데 도선을 연결하지 않고 이전에는 뭐였냐면 도선을 연결한 전신장치가 있었는데 도선을 연결하지 않고 전자기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라디오 방송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01년 12월 12일에는 최초로 전자기 신호를 대서양을 건너서까지 전달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이건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 헤르츠가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인리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전자기파를 실제로 만든 사람. 또 한 사람의 헤르츠는 톰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아들로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는 걸 실험으로 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독일의 뛰어난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헬렌멜츠 지도교수가 어쩌고 했죠. 이 대학에 있을 때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전자기파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어땠냐면 36세에 죽었어요. 두통 있고 어쩌고 해가지고 막 머리 수술하고 그랬는데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36살이면 어때요? 너무 어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진동수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헤르츠는 바로 이 사람을 기념해서 SI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니는 이탈리아 발명가이자 전기공학자인데 헤르츠가 만든 전자기파를 실험해서 짧은 거리부터 시작했어. 자기 앞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전달 범위를 넓혀갔어요. 그래서 1899년에는 무선통신기가 영국 해군 훈련에서 120km 가는데 성공하고 1901년 12월 12일에는 대서양을 횡단시켰고 그 다음에 1907년에 유럽과 미국 사이에 공공통신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공로로 해서 발명가로는 유일하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은 몽땅 물리학자만 받았는데 이 사람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발명가예요. 유일하게 190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브라운이라는 사람하고 공동 수상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자기파를 만들고 시작하게 된 것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전자기파의 성질과 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정리하면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자, 이 파동 방식 되는 걸 보였죠. 그리고 우리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 방식을 만족하는 사실로부터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언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광속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일 것이라고 예언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광속은 갈릴레이, 르에모, 브래들리, 피조, 푸코 등에서 점점 정밀하게 측정이 됐죠. 그 다음에 헤르츠는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실험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누가? 마르코니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무선통신을 실현시켜가지고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오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